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분명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어요. 대체 이 역설적인 상황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가가 오를 땐 더 오를까 싶어서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비상식적인 움직임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한 심리와 거대한 돈의 흐름,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보시면 이건 거의 줄다리기 수준입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정말 맹렬하게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당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들이 무섭게 팔아치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같은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정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순매도액만 무려 11조 원. 이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막대한 돈이 왜 기회의 장으로 보이는 이 시장을 떠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 바로 외국인들의 시선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그 사람들은 대체 한국 시장에서 뭘 보고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딱 이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지금 한국 시장이 전 세계 다른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여긴 유독 싸니?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요, 싸다고 무조건 사진 않잖아요. 뭔가 결정적인 계기, 트리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거버넌스 개혁입니다. 정부가 기업들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서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엔 드디어 한국도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과거에 일본이 비슷한 개혁을 하고 나서 증시가 4-5배씩 폭등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싼 주식이 드디어 매력적인 주식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퍼즐의 가장 알쏭달쏭한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기회의 땅으로 보이는 이 시장을 왜 정작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떠나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표현만큼 적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간이 작아졌다는 것. 과거에 너무 크게 대인 경험이 많아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아이고 이만하면 다행이다 싶어서 얼른 이익을 챙기고 나오려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여러 번의 큰 폭락을 온몸으로 겪어냈거든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이후 조정장까지. 이런 쓰라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조심스러운 투자 패턴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렌즈를 쭉 뒤로 당겨서 훨씬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외국인과 개인의 엇갈린 움직임은요, 훨씬 더 거대한 글로벌 흐름 위에서 벌어지는 작은 파도 같은 거예요. 이 거대한 흐름을 알아야 진짜 맥락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돈, 바로 유동성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돈이 아니고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전에는 금융위기 같은 큰일이 터져야 돈을 풀었는데 지금은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각자 다른 이유로 동시에 돈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말 그대로 돈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거죠. 미국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금 미국이 한 해에 갚아야 하는 빚 이자가요, 나라를 지키는 국방 예산 전체보다 많아졌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이러니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결국에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등을 돌리는 디커플링 시대가 되면서 미국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양쪽 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서 전 세계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외국인은 사고, 개인은 팔고, 전 세계적으로 돈은 넘쳐나고,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지금 한국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투자 법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지수 오르면 내 종목도 같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쏠림 현상. 엄청나게 풀린 돈이 시장 전체를 골고루 적시는 게 아니고요. 마치 가뭄에 물기를 터주면 한 곳으로만 물이 콸콸 흘러가듯이 소수의 유망한 곳으로만 돈이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의 물줄기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 길목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째, 미국의 첨단 산업 투자에 부품을 대주는 우리 반도체나 IT 기업들. 둘째,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수혜를 보는 조선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거버넌스 개혁의 중심에 있는 현금 많고 튼튼한 기업들. 바로 이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한 이 말이 지금처럼 와닿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잡초에게 물을 주지 마라. 이 새로운 쏠림의 시장에서는요, 오르지 않는 종목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잘 자라는 꽃에 줄 물을 잡초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돈이 흘러가는 길목으로 자산을 옮겨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코스피의 역설 뒤에 숨겨진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엇갈린 선택, 그리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유동성이 만들어낸 이 쏠림이라는 새로운 투자 환경.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